기혼자와의 불륜으로 인해 상대 가정의 결혼 생활을 파탄낸 경우이거나 실제 그렇지 않다고 해도 오해를 받게 되었다면 불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소송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가 되어 나를 피고로 지정하여 소위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이라고 호칭되는 불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오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불륜 사실이 들통난 경우라면 아마도 본인이 만났던 상간자로부터 상대방 집에서 알게 되었고 한바탕 난리가 났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예 오해하였다면 모를까 특수관계 수준으로 알고 지냈고 부적절한 사이가 맞다면 자기 배우자가 휴대폰 문자를 받다던가 무언가 낌새를 알아차렸다는 연락을 해주었을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상대방의 배우자는 상간자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아무 연락도 없이 조용히 소송 진행만 할 리는 없습니다. 예외는 있겠지만 불륜 유죄로 소송 제기 이전에 보통은 배우자가 만났던 불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따지면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식으로 경고성 멘트도 전달하고 분노 표출을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가 상간자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불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유일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간통죄가 폐지된 이상에는 아무리 내 남편이나 부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 상간남에 대해서도 그 사실 자체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고 민사 손해배상 절차에 의해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 소송만 제기도 가능하며 상간자에게만 별도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같이 바람을 피운 나의 배우자도 함께 피고로 지정해 위자료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다르겠으나 불륜으로 인해 실제 이혼까지 하게 된 때에는 불륜 위자료 X가 높게 책정될 수 있으며 이와 비교해 내 배우자는 그래도 애들 아빠 엄마이니 용서해주고 상간녀 상간남은 도저히 용서가 불가능하고 응징해야 하니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이때에는 위자료 X가 다소 낮게 정해질 여지도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절차에 있어 의뢰인들께서 자주 묻는 부분에 관해 간단히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상간자 소송에 있어 바람을 피운 배우자를 빼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제기가 가능한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송 상대방을 상간자 마문으로 할 것인지 배우자까지 함께 피고로 지정해 소송을 할 것인지는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 것이라면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물론 이 경우 피고인 상대방이 어떤 중요 사실에 대해 소송에서 부인할 경우라면 내 배우자가 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X 산정을 하는 데 있어 중요 결정 요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결정되는 위자료 X는 각 사건마다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입니다. 상대방이 불륜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불륜 지속기간 및 정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액수가 평가됩니다. 개별 사건마다 다를 것이기에 일반화할 수는 없겠으나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서 상간자 위자료가 결정될 때가 많으며 5천만 원 정도로 액수가 책정될 때도 다소 드물게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불륜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단순 만남만 지속한 것인지, 성관계나 여행, 모텔 불륜 사실도 증거로 제출된 것인지, 지속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상간자가 적극성을 띠고 관계를 유지한 것인지, 수동적으로 응한 것인지, 나름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제출된 입증자료나 증거가 명확한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달라집니다. 한편 위자료 X는 실제 가정을 파탄냈는지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불륜으로 인해 부부가 실제 이혼까지 한 상황이라면 위자료는 높게 산정되겠으나 만약 이혼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면 그 위자료 X는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진행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이 역시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기에 일괄적으로 예상은 할 수 없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최소 6개월 정도부터 길게는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상간자 소송 외에도 별도로 부부간 이혼 소송이나 재산 분할 소송, 친권 및 양육자 소송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라면 최종 결론이 나오는 데까지 2년 내지 3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진행에 있어 주의할 점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내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라고 해도 무작정 상대방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 따진다거나 망신을 주려 한다거나 흥신소 직원을 시켜 미행이라도 시킨다거나 불법 녹취라도 한다면 이런 행동은 불륜 위자료 소송 진행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내가 역고소를 당해 형사처벌될 사유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 주거침입 교사, 폭행,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상간자로부터 역으로 고소당해 형사처벌 위기에 내몰리게 되어 오히려 상간녀, 상간남에게
사nem에게 합의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진행에 있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이든 갑자기 소장을 받은 입장이든지 간에 상간자 소송의 당사자로 특정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이 단순히 금전배상에 대한 액수평가만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 소송, 친권 관련 소송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그 결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간자 소송 역시 민사소송의 일종이고 민사소송에서의 주상사실의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부담하게 됨이 원칙이기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로서는 상대방이 고의로 불륜관계를 지속했다는 사실, 불륜증거, 가정을 파탄낸 사실, 손해의 정도,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하셔야 합니다. 요컨대 이런 부분에 관하여는 변호사 도력을 받아 세심히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진행 문제로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우와 빠른 상담부터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